안녕하세요. 강동우입니다. 강동우의 성의학의 정석, 1주차죠, 그죠? 오늘은요, 특별히 PD님께서 준비를 권하셔서, 포르노 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PD님 주신 제목은 포르노 중독의 장단점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장점은 극히 부풀려서 얘기해도 조금 있고요. 단점이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르노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태에 찌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지어 성매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노는 적당히 봐야지 이렇게 주제를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적당히 봐야지 심하면 문제가 된다. 두 번째, 특히 오늘 청소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때문에 이 포르노가 굉장히 애들한테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을 하자면 다소 어린아이들한테 불만을 주더라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금은 단속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 그런지 오늘 자료를 보시면 이제 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에 이제 시작은 이 PD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포르노 시청이 삶의 낙, 긴장을 풀어줘 육아에도 도움이 된다는 40대 여의 고백을 다룬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대요.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어요. 예, 동의할 수도 있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 방송에서, 그죠? 예, 이런 방송들이 있었죠. 예, 맞아요. 성을 다룰 수도 있는데, 성을 조금은 또 너무 막 교육적으로 다루고, 이 성교육 그러면 그냥 성병 교육을 성교육이라고 하질 않나, 피임교육을 성교육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건방진 소리지만, 성의학의 정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그게 성교육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100편 넘는 방송을 저희가 진행해 왔으니까요. 그걸 꾸준히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포르노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쿨하고 진취적인 것. 예, 넷플릭스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요즘 왜 이렇게,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는 일본의 유명한 그분 누구죠,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AV 배우를 갖다가, 예, 맞아요. 우리 PD님이 젊은 친구인데 금방 아네. 시미켄이랍니다. 그러니까 젊은 PD님이 알 정도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 사마켄이 아니고 갱이님 시미켄이래요, 시미켄. 예, 전 이름은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와서 막 인기를 끌고 그 사람의 경험이 강 박사보다 더 전문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엉뚱한 일이 있어서 제가 잠시 열받은 적이 있었죠. 아무튼 포르노를 얘기하면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을 보이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포르노를 얘기할 줄 알아야 쿨하고 진취적인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 가부장적이고 과거적인 그런 남녀 구분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걸 남녀 구분을 안 하는 게 쿨하고 진취적인 건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어떤 정치판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로남불이죠, 그죠? 자기가 하면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다 나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이중잣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포르노 산업은요, 1950년, 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죠. 첫 번째가 아마 62년일 겁니다. 피임약이 개발되면서 여성들의 성해방이 일어났죠. 예. 두 번째는 비슷한 시기에 포르노가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플레이보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그죠? 아무튼 이 비슷하게 엮여 있는 것도 재밌는 현상인데요. 보세요. 포르노의 산업의 수익이 지금 거의 이 100빌리언이 얼마냐면요.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 얼마냐? 저 계산해 봤었는데 1억 달러가 1400억이잖아요. 10억 달러면
1조 4천억. 100억 달러면 10조 4천억. 그러니까 1000억 달러면 100조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맞아요. 10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특히 이게 코로나 시기에 아이솔레이션이 이렇게 고립되면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 서글픈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 것만 보면 됩니다. 2006년도에 포르노그래피의 수익이요. 이거 보세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일본, 차이나, 사우스 코리아.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나 중국은 그나마 포르노물을 생산을 해서 팔아먹어서 돈이라도 벌기는 하죠. 우리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만 돈도 못 벌면서 일본보다 더 써요. 그러니까 일본 걸 또 수입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대부분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십니다만 어쨌거나 이 전 세계에 포르노 산업이 상당수가 소진되는 곳이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이란 거든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한국이 전 세계 성문화에서 1등하는 게 뭐라고요? 그것도 일본하고 중국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가 1등하는 게 뭐냐? 뭘까요? 혹시 맞추실 수 있겠어요? 오늘 과거에 단골이신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야, 역시 경희님은 거의 완전 전문가세요. 맞아요. 똑같은 시기 바로 섹스리스란 얘기예요. 섹스리스가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죠? 같은 식으로 포르노 문제에서도 전 세계 1등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입니다. 동아시아가 섹스리스가 많고요. 그만큼 포르노도 많아요.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것도 영향을 주는 바가 있어요. 포르노를 통해서 자유하면서 다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섹스를 굳이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요구도 안 느껴지는 거죠. 그죠? 자, 이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포르노 그러면 그 미국 포르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건 또 어떤 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남자들이 많이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짝대기가 다 파란색이 높잖아요. 그죠? 파란색이 다 남자들이고요. 어느 나라를 상관할 것 없이 에콰도르, 벨기에, 그리고 차이나, 인도네시아 다 상관없이 그렇고요. 어쨌거나 남자들이 많이 본다는 게 포르노의 특징이고요. 여러분들 미혼, 기혼 당연히 미혼이 많이 보죠. 그죠? 예. 특히 짝이 없을 경우 요거는 거의 자위의 수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캐주얼 데이팅, 가끔 연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깊이 연애를 하는 경우, 깊이 연애를 하는 경우에 남자들은 포르노를 볼 확률이 가벼운 연애 정도 관계가 있을 때는 50% 절반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극도로 자위가 줄어듭니다. 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야동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실제 여자친구 만나서 키스하고 난리도 아닌데 실제가 낫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약혼하고 완전히 결혼하면서 점점 포르노를 이용하는 정도가 프리퀄시 빈도가 줄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이거 한번 보세요. 남자는 당연한 얘기고요. 결혼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여자들에게 짙은 초록색이거든요. 이 보면 제일 많은 게 결혼이 아니에요. 언제냐면 깊게 데이트를 할 때. 이건 왜 이러냐? 오늘 방송 주제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깊이 연애를 하면서 성적으로 가장 액티브한 시기잖아요. 그죠? 오히려 결혼이 신혼 때 빼고는 결혼이 오히려 섹스가 줄을 수 있고, 근데 가장 액티브하게 성행위를 할 때가 바로 시리어스리 데이팅을 할 때인데, 깊이 연애를 할 때인데, 이때는 이제 남자친구를 통해서 성을 소개받고 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여자들은 다시 가장 긴밀한 격한 감정을 겪을 때가 포르노를 볼 가능성도 제일 높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혼자 있을 때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특징이 다르죠, 그죠? 자, 젊을수록 많이 본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가장 많이 보는 시기는 3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가 섹스를 많이 할 수 있는 액티브한 시기이지만 30대와 50대에 비해서는 20대는 직접적인 관계가 많고요. 30대에서 50대는 직접적이기보다는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섹스를 하는 것도 귀찮고 포르노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대까지는 30대에서 50대까지는 아직은 성욕은 남아있거든요. 성욕은 남아있는데 성행위가 관련된 여러 절차를 밟기가 귀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방이 잘 받아주지 않죠. 근데 20대 때는 그죠? 20대 때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상대가 다 나의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적으로는 활발해서 뭐 포르노를 많이 보긴 하는데 그래도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도 많이 보긴 봐요. 많이 보긴 보는데요. 남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죠, 그죠? 자, 이거 보면요, 특정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오는 방문객의 국가별 비율이 남녀의 비율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스페인이 굉장히 여성의 파워가 많습니다. 스페니시들이 좀 그럴 수도 있다고 할까요? 뭐 이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좀 놀랬던 건 스웨덴이었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쪽이 성이 굉장히 개방돼 있고 유튜브를 보니까 노르웨이의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던데 보니까 진짜로 뭐 거기는 만나자마자 뭐 술 한잔하고 섹스를 하는 걸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헤어진대요. 그게 끝이래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스웨덴도 높을 줄 알았는데 스웨덴이 오히려 여성의 그런 빈도는 낮았었어요. 자, 수많은 논문들의 얘기를 제가 조금은 간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포르노가 실제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요. 포르노의 종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남성과 여성에서도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 남성에서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대뜸 없이, 물론 대뜸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반대하는데요. 대뜸 없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유튜브에 가보시면 발기부전 고치려면 야동부터 끊으라 이런 말이 있는데 1부는 맞고 1부는 틀려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야동만 끊는다고 발기부전이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좀 시선을 끌기 위해서 강하게 이렇게 주제어를 만드신 거고 문장을 만드신 거고 어쨌거나 실제 장기적인 포르노 중독은 성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왜 제가 방송에서 PD님이 이런 뉴스가 있는데 강 박사님 분석해 주세요 해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에게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많은 면이 좀 있긴 해요. 이것 때문에 이걸 침소봉대해 가지고 포르노는 연구해서 좋은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포르노는 일부 여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표현으로 끝나야지 무조건 포르노가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논문이 있다더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남녀 모두 섹슈얼 리스크 테이킹이 증가한다. 당연히 자극을 받으니까요.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낯선 상대와의 섹스라든지 원나잇 스탠드 그리고 충동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계획되지 않은 섹스 unplanned 섹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옹호하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성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구. 저는 이 표현에서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성지식이란 말을 야동에서 얻는다. 시미켄한테서 성지식을 얻는다. 이거는 진짜 저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고요. 개인이
포르노를 통해서 가벼운 성상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일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무난한 포르노는 성교육 자료가 된다는 거죠. 예. 자, 또 볼까요? 남성의 성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보면 바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보통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위를 하고 싶어서 야동을 보기도 하지만 오늘 야동만 보고 잘 거야. 그냥 자위도 안 할 거야. 괜히 귀찮아. 이러면서도 잠들기 전에 야동을 틀어요. 그러면 결국 야동의 끝은 자위로 끝나죠. 그죠? 왜? 성충동이 즉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애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포르노를 본 직후에 전반적인 성욕구와 파트너에 대한 성욕이 모두 좋아야 돼. 이게 뭐냐면 포르노를 보고 나서 어떤 성적인 해소가 일어나면요. 당연히 성욕은 줄죠. 이미 해소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성욕이 모두 좋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섹스리스를 볼 때 특히 젊은 부부가 이런 케이스들이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아요. 강 박사님, 자다가 남편이 옆에 침대에 없어서 봤더니 조용히 나가봤더니 서재방에서 포르노를 보면서 막 자유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바람핀 것처럼 기분 나빴어요. 얘기하는데 일회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상습적이고 만성적이라면 포르노를 통해서 남편이 성욕을 해소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죠. 그죠? 아내에 대한 성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포르노를 많이 볼수록 성욕은 아주 강력하게 저하된다는 거예요. 특히 상대를 대상으로 한 성욕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포르노를 보는 성충동은 높을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성욕, 정상적인 대상을 통한 성욕은 확실히 떨어진 게 밝혀져 왔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포르노와 남성 성기능과도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확실히 통계를 내보면 포르노를 많이 본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포르노를 많이 보고 자극을 받으니까 아마 성기능이 더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전혀 그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젊은 남성에서 포르노를 많이 본 쪽에서 발기부전과 성욕 저하가 특히나 많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남녀 중에서는 남성에서 성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서적으로 이런 면도 있어요. 포르노를 많이 보는 남성이요. 훨씬 더 건강하냐. 그래서 왜 젊은 애들 중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포르노를 가지고 마치 이걸 해야 자유를 해야 뭐 우울증도 피할 수 있고 뭐 건강에 도움된다. 이런 완전 사기꾼 같은 소리를 하면서 공범이죠. 상대방 친구들한테 자위를 이렇게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자위를 막 소개하고 같이 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나 포르노를 많이 본 남성이 더 외롭고 더 불안정하고 더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이 많다는 겁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성욕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그렇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실제 이성을 위한 짝짓기의 과정이 귀찮고 복잡하고 부담스럽고요. 그냥 포르노 보면서 자유로 즐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란 얘기예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 나가서 메이팅,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죠. 자, 영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거나 젊은 남성들에게 성기능 장애하고 포르노, 온라인 포르노의 소모죠, 그죠? 하여튼 포르노그래피를 얼마나 보느냐와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사이버 포르노그래피 어딕션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IIEF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발기부전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설문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척도예요, 척도. 그리고 알코올 관련된 것도 해봤고요. 그랬더니 아무튼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 중에 444명, 21.48%가 발기부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이버 포르노의 어딕션, 요거잖아요. 중독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더라는 거예요. 자, 자위 빈도 자체하고 거꾸로 자위를 끊어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싫어요. 야동을 끊어라. 그거는 그래. 좋아. 간신 끌라고 그 일종의 자칭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그거는 그나마 받아들이겠는데 발기부전을 고치려면 자위를 끊어라. 이런 거는 사기꾼이나 할 소리예요. 오늘 이 방송 보고 유튜브 한번 뒤져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 꽤 있습니다. 예. 자위 빈도는 발기부전과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느냐? 자위 중에서 병적인 자위죠. 어떤 거? 저희가 한국에 처음 소개했던 압박자위, 바닥자위 이런 문제점이 있는 자위를 하는 게 문제지 무조건 자위를 많이 한다고 발기부전이 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젊은 남성에서 발기부전이 요 근래 증가한 추세인데 이것과는 포르노, 문제점이 있는 포르노 너무 많이 본다든지 이런 거 너무 지독한 걸 본다든지 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계가 분명히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발기부전에 빠지기 싫으면 포르노는 안 보거나 적당히 보시는 게 옳습니다. 자, 또 비슷한 연구를 한번 볼까요? 인터넷 중독하고 넓게 보면 이제 포르노 중독이겠죠. 그죠? 인터넷 중독하고 발기부전, 조루, 성적 불만족 다 관련이 있다니. 예. 자, 포르노에 나오는 그 정도의 여성이 자기의 짝이 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완벽한 외모상 그런 여자가 짝이 될 수만은 없고 현실적인 불가능이 있고 포르노에서는 별짓을 다 해요. 뭐 쓰리썸도 하기도 하고 별 이상한 방식의 자세 그것 갖고 현실은 이제 거기에 못 미치니까 섹슈얼 판타지 환상은 높아져 있고 현실과의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 저희가 뭐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 거의 400편을 연재했죠. 그죠? 그 연재 과거에 할 때도 이런 저희 칼럼이 있었어요. 야동에 중독된 남편인데 어떤 건데 섹스를 하면서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화면 속에 노트북 남편이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화면 속의 여자를 보면서 섹스를 하면서 자극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냥 하면 발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자극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고요. 자, 성기능과 포르노그래피는 상관관계에 있는데 당연히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포르노를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보더라. 자위시 포르노 보기를 선호한 남성, 자위는 아까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위시 포르노 보기를 선호하는 남성에서 차라리 뭐 약간 성적인 상상을 하면서 하는 자위에 비해서는 훨씬 발기부전이 증가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발기부전. 발기부전을 보는 쪽에서 포르노를 보는 남성이 포르노를 보는 남성이 발기부전을 올 경우의 형태가 78%라면 포르노를 안 보는 남성에서는 22%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발기부전이. 파트너와의 성관계, 포르노를 보면서 하는 자위에서 포르노를 보면서 하는 자위를 선호한 남성이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남성에 비해서 성기능장애 위험성이 커지더란 말. 이럴 때 성기능장애는 몸이 아니겠죠, 그죠?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칼럼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한 적이 있죠, 그죠? 네. 자, 여성의 성기능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런 신문 기사는 있을지 몰라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이 과연 없을까요? 하고 아까 어떤 분들이 질문인 듯한 코멘트를 달았는데 맞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아까 남성들은 장기적으로 포르노를 보면 성욕이 오히려 현실적인 성욕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발기부전도 더 오고. 그래서 여성들은 긍정적인 효과로 성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 만족도도 증가하는데 아마 이건 교육의 효과, 실제로 성적으로 조금 여성들은 억제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보죠. 억제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게 저 여자는 저렇게도 하네 하면서 풀어지고 좀 알게 되는 것과 관련도 돼요. 하지만 여성에게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논하는 논문들도 있었어요. 어떤 건데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역시
여성들에게도 성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또 죄책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 포르노 보면 뭐 가슴이 막 이따만한 여성들이 나오고 다 그 가슴 확대 성형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매가 그냥 남자들 그래 잘 팔리니까 완전히 육감지고 육덕진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과 자신이 예, 모습이 비하가 되니까 불만족에 빠지기도 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국적 연구가 2022년에 있었는데요. 2,433명이니까 꽤 많은 연구죠, 그죠? 그래서, 예. 포르노를 많이 볼수록 더 어리고 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포르노가 분명히 성에 눈뜨는 자극제는 된다는 거죠. 예.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못지않게 자위시 포르노를 많이 볼수록 성적 흥분 장애, 오르가즘 장애가 적고 쾌감이 더 크고 자유를 더 많이 해요. 예,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남성들하고 달리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포르노를 보는 빈도가 높을수록 파트너의 성관계 시 흥분, 오르가즘 반응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연장선상일 거예요. 포르노를 더 자주 볼수록 자위 시 긍정적인 성반응과 관련이 있고 파트너와 성관계 시 성반응과 관련이 크게 없더라. 그러니까 자위할 때 포르노를 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 성형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자, 저는 이 슬라이드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잘못된 포르노 때문에 여성에게는 굉장히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포르노를 보면요, 그게 주로 남성 위주의 포르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에 대한 폭력, SM이 좀 나오잖아요. 막 여성의 머리채를 막 휘어잡고서 한 섹스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SM을 실제로 노출해서 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하여간 한 명의 여자를 여러 남자들이 뭐 특히 일본 포르노는 다 파라필리아, 성도착이죠. 그죠? 한 여자를 여러 남자들이 건드리면서 뭐 정액을 얼굴에 뿌려대고 별짓을 다 해요. 이 모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이에요. 결코 이런 걸 애들이 보는 게 결코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꼭 볼 거면 1:1 관계에 아주 별 이상한 거 안 하는 무난한 거.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는데 잘 보세요. 여성은 남성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존재. 포르노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사귀고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포르노는. 그냥 대놓고 그냥 덮치거나, 뭐, 인터뷰한다고, 일본 거 보면 인터뷰한다고 그러면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 돼요, 돼요 표현처럼, 그죠? 원하면서 싫다고 거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노 얘기는 하는데 그대로 남자가 덮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사실을 원해서 결국에는 노 그러면서 여자들도 성행위로 끝나네. 그러니까 속마음은 좋아하는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르노에서는 남성 행동이 굉장히 거칠죠, 그죠? 남성이 거칠게 다룬 걸 실제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포르노에서는 좋아하니까 거칠게 해야 되는 것처럼. 비슷한 얘기로 안 돼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엔 싫다고 하지만 결국엔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포르노가 커플 관계, 부부 사이 뭐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은 뭐 서로 포르노를 보면서 우리의 성행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성을 통해서 우리의 성에 대해서 비교도 해보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는 있죠. 또 성적인 것까지 솔직히 얘기하니까 되게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여성에서는 성욕이 증가하고 만족도가 증가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어쨌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자꾸 반복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친밀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냅다 포르노를 보면서 그냥 포르노에서 자극받고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이 쌓아 올라가야 그게 일종의 정이 되기도 하고 애정이죠. 애정이 쌓아 올라와서 결국 섹스까지 도달하는 게 일반적인데 중간 과정 생략, 포르노 보면서 자극받아서 친밀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성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파트너에 대한 성욕 저하. 그죠? 포르노 보면 더 훨씬 예쁜 애가 나오는데, 예. 당사자의 정신적 문제. 아까 왜 포르노를 많이 본 사람 남성일수록 우울증, 불안증, 이런 외로움 이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충동적인 성행, 위험한 성행위. 예. 일회성 만남 증가, 예. 콘돔, 그러면서도 또 콘돔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중으로는 뭐 성병에 감염되고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앞에 안 나오는데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포르노를 많이 보는 커플에서 이혼율은 2배나 올라간다. 비슷한 얘기예요. 또 마치 쿨한 것처럼 조금 더 얘기를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스와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와핑. 스와핑을 하는 사람일수록 시대적으로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성적인 것에 노출되면 커플이 관계가 파멸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똑같은 얘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포르노를 많이 보는 커플 얼마나 액티브하고 서로 간에 오픈되어 있고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그러나 이혼율이 왜 2배나 높겠습니까? 처음부터 전제를 달았어요. 저는 절대로 보수적인 성 전문가이면서 보수적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매매도 합법화된 걸 간곡히 바라는, 물론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만 포르노를 과도하게 많이 보는 건 절대로 어린 나이에 보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가요. 정신 나간 거죠. 자기 애들한테 7살짜리 애들한테 성교육 시킨다고 포르노를 보여줬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이고 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에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이런 논문들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었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거네요. 옳은 거예요. 자, 절대로 여러분들은 간혹 저희 병원에 그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와요. 남편이 애들한테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성교육이라고 한다는데 절대 맞아요. 러브리온님 말씀 맞습니다. 아동학대입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아이들이 원치 않는 나이일 때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르노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아이들에게 포르노를 자꾸 유도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성들에게 중독 성향에 빠질 수 있고 성욕이 올라간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성충동은 올라갑니다만 성욕은 떨어지고요.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성흥분이 저하되고 질경련이나 성교통이 더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르노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마찬가지죠. 그죠? 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태도.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 잘못된 걸 배운다. 여성의 특히 성적 상품화, 대상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원하면 무조건 여자는 뭐 중간 과정 생략하고 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간에 구애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구애를 하면서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지면 아무 때나 내가 그냥 술 한 잔 주고 덤비면 또는 약 주고 덤비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 잘못됐다는 거죠. 과도하게 성에 대한 생각의 빈도가 증가하고 미성숙한 성역할과 태도, 그러니까 성충동이 올라오다 보니 미숙한 상체로 미혼모가 생산되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마지막 논문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포르노그래피를 20년 동안 연구해 본 논문들을 쫙 정리를 다 해봤어요. 20년 동안 1995년에서 2015년까지 나왔던 논문들을요. 포르노를 많이 보는 10대 남성의 성향은 더더욱 빠른 사춘기를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센세이션, 관능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자꾸 뭔가 충동적이고 성적인 걸 찾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포르노를 많이 보는 10대 남성의 성향, 남자애들은 특히나 가족관계의 유대관계가 잘못 약하거나 깨져버린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즉 부모의 관심이나 부모의 적절한 간섭이란 말은 너무 지나치고요.
부모의 적절한 가이드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마구잡이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결과가 무려 20년 동안 여러 논문에서 반복돼서 나왔느냐. 성적인 태도가 너무 지나치게 된다. 퍼미시블해서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한 남자 역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거칠게 여자를 공략해야 돼. 뭐 이런 식의 태도들 말이죠. 그죠? 당연히 성적인 포론을 많이 볼수록 성적인 실제 성행위의 빈도는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캐주얼 섹스, 개념 없는 섹스죠. 그죠? 아무하고나 너무 쉽게 잠자는 잠자리를 가진 그런 섹스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성적으로 공격성이 올라간다. 폭력성 맞아요. 폭력성, 공격성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가해자가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도 많이 는다는 것이 포르노를 많이 볼 수 일어나는 일이라서. 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쭉 여러 가지 포르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좋은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습니까? 가벼운 것, 적당하게. 보려면 좀 예술적인 것 보세요. 실제로 포르노 사이트 중에 아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땡 슬래시 아트인데, 그건 굉장히 그냥 무난한 남녀가 나와서 아주 화질도 좋고요, 선명하고 성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그런 포르노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이 맞아요. 다만 폭력적이거나 그룹 섹스라든지 스리썸, 그 외에도 변태적인 것을 자극하는 그런 쪽은 좀 안 보시는 게 맞아요. 또 애들한테도 안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폰에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것도 줄이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맞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이 있네요. 한번 가볼게요. 여성은 시리어스 데이트 단계에서 성욕이 증가하고 남성은 결혼 초기에 성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남녀의 매칭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조금 질문이 어렵네요. 제가 듣기에는 아주 좋은 질문 같은데요. 자, 포르노의 빈도를 가지고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요, 매칭 아마 짝짓기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포르노의 빈도는 남자들은 결혼 관계로 갈수록 포르노의 활용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혼자 지낼 때보다는 줄어든 건 맞고요. 여성들은 데이트를 많이 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액티브한 데이트 상태에서 뭐 남자들이 그렇게 포르노를 권했을 수도 있고요. 또 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봤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성욕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논문은 포르노의 활용도에 대한 것이지, 우리 김기종 씨가 말한 것처럼 성욕이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그런 건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었나요? 오늘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 방송 시간이 충분히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 오늘 방송 끝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포르노는 반드시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승현 님이 마지막 질문 하나 떠올리셨네요. 자극적인 것을 보는 것은 도파민을 더 방출하고자 하는 욕구라기보다는 본능적인 태도죠. 특히 중독이 있을 때, 도파민 중독이 있을 때, 중독 기전이 있으면 도파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 도박에서는 도박 중독이 되는 거고, 도박을 계속해야 도파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요. 뭐 알코올 중독에서는 술이 들어가야, 또 뭐 게임 중독에서는 게임을 반복해야, 뭐 자극적인 걸 보는 포르노 중독에는 또 포르노를 통해서 그런 도파민이 더 방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거에 되는 것이죠. 맞아요. 끊으면 금단 증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어쨌거나 포르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느낌은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죠? 대부분 과한 것은 해롭다. 조금 적당히 자제하게 낫고, 특히 섹스 리스크가 많은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의 포르노의 산업이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전 세계 1등 지역이란 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부부간의 섹스리스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또 포르노 문제는 좀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이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이님, 포르노를 안 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 치료와 병행해야 되나요? 코르님, 늦게 들어왔는데 포르노 중독을 치료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일단은 깊은 얘기는 다른 데서 제가 해놨고요. 그 성중독의 하나의 포르노 중독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자유중독도 비슷한 개념이고 일단은 제 방송 중에 성의학의 정석 콤마 성중독 또는 강동우 콤마 성중독이라고 쳐보시면 1시간짜리 그 유튜브 방송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걸 보시면 치료에 대한 방법을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치료라는 것은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만 또 과도한 성충동의 배경이 되는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공허감, 이런 우울감 이런 걸 잡아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더 앞서가는 또 더 인정받는 좋은 치료는 성치료, 성재활치료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성중독에 잘못된 성에 깊이 빠져든 거잖아요. 그죠? 그쪽 성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적절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되찾는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성중독은 상당히 많이 치료되는 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범죄자들이 뭐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성중독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성중독은 꾸준히 치료받으면 좋은 전문가를 만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이긴 해요. 단 대충 치료를 하면 중독은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대충적인 치료로서는 치료가 잘 안 되고 재발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특히나 전문가를 찾을 때 제대로 된 중독 전문가를 찾는 게 옳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으셨어요? 약간은 주제가 무거운 듯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야 될 문제라서 포르노 중독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백지점이 많이 안